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간밤 미 증시 하루 쉬어갔던 휴식이 무색하게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각각 2%가량의 낙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 들어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간밤 미 증시였는데요. 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좀 지배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오늘 더욱더 단단히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그 대비 더욱더 꼼꼼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어제 우리 시장 하락으로 좀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게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90선을 정말 오랜만에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어받으면 좋겠는데 간밤 미 증시 분위기가 조금은 불안하게 흘러갔던 만큼 오늘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장 초반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슈입니다. SM의 가처분 신문기일이 오늘 또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지금 바로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아무래도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15%, 코스피는 2,43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1%가량 낙폭 보이면서 785.49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회복했던 790포인트 선이었기 때문에 785라는 이 숫자가 좀 가슴이 아프게 느껴지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 시장 흐름 꼼꼼하게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전일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니틱스입니다. 지니틱스 전일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동맹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안착을 해냈었죠. 자, 지니틱스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이 됩니다. 0.25%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0원에 오늘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도 짚어드린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텍 전일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4.32% 높게 출발하면서 6,76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한 이슈가 어제 시장을 좀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스플레이텍이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볼까요? 비보존 제약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일 시간외에서는 좀 안 좋게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비보존 제약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또 반박 자료를 내놓으면서 오피란제린이라는 신약에 대한 효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10%가 넘는 상승폭 기록하면서 강하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65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YIK인데요. 이 종목 어제 26.85%가량 상승폭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는 YIK입니다. AI 관련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YIK가 공동으로 장비를 개발하고 또 본격적으로 양산에 나설 것이다 라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전일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1.17% 낮게 출발하면서 4,275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어제 18.29% 높게 형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도체 부품을 양산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죠.
라이다와 관련해서 또 생산을 하고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인데요. 이 종목 어제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슈를 내놓으면서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0.73% 낮게 형성을 하면서 12,200원으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로닉스 보시죠. 이 종목 20.87% 전일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오늘 1.41% 낮게 출발을 하면서 24,55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DID라던가 또 홈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또 판매하고 있는데요. LNF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41% 낮게 출발하면서 24,550원 출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LNF도 살펴봐야겠죠. LNF는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LNF 전일 배터리 직접 생산에 테슬라가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배터리의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LNF도 역시 8%가량 상승이 나왔던 어제 시장이었는데 1.8% 오늘은 좀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24만 6천 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이버원 살펴보죠. 이 종목은 사이버 보안 관련한 기업입니다. 전일 시장에서 계속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1.07% 낮게 출발을 하면서 12,99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동 보시죠. 세동은 전일 17.35%가량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도어벨트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전일 시장에서 조금은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세동이 어제는 좀 상승 탄력을 받아줬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948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KTIS 보시죠. 이 종목 최근에 조금은 조용하다가 AI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았던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1.12%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4,42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부토건 보시죠. 어제 건설 관련주들 조금씩 부각을 받게 됐고 상승 탄력도 받았던 모습들 시장에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오늘도 추가로 상승 탄력 이어가네요. 2.83% 높게 출발하면서 1,525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어제 건설 테마가 조금 상승했던 것과 더불어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DYD가 삼부토건 인수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온 건데요. 현재 이미 62%가량의 자금을 납부를 이미 한 상태이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추가적으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데이터 솔루션 보시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깃드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조정이 나오면서 1.94%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는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8,58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SBS 보시죠.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들을 시장이 각별하게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현재 SM과 관련해서 활동을 했던 온라인사가 SBS에도 역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전일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4.19%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44,55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종목 더 볼까요? 하이스틸입니다. 하이스틸 최근 철강주가 주목받으면서 함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0.1% 낮게 출발을 하면서 4,995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도 힘차게 일단은 출발을 해봅니다.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을 때 양 지수가 오늘 좀 하락으로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전략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9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시장 역시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1.14%, 코스닥은 1.33%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초반 시황 이분과 함께 짚어봐야겠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시장 흐름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1%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봐도 30위권 내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 단 한 종목, KTNG 단 하나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자, 오늘 코스피 개장 시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참 힘들게 좀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간단하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실현 욕구가 좀 커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상승세가 컸었던 2차 전지나 건설, 철강, 이런 그 민감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실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주중에 매크로 이벤트도 여러 가지 있는 상태에서 관망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예상을 좀 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 FOMC 의사록 공개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 전에 지금 시장이 FOMC 의사록이나 그리고 또 이제 PC 개인소비 지출 물가 같은 이제 금요일 발표 예정인데 이런 이벤트 전에 시장은 움츠러드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지금 현재 20위까지 전 기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82% 하락, LG에너지는 1.92% 하락, SK하이닉스가 1.75%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1.6%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죄송합니다. 삼성 SDI가 1.16% 하락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낙폭이 그나마 그 전보다는 좀 크죠. 1%대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나마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삼성생명 0.15% 그리고 KTNG가 0.56%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죠. 삼성생명과 KTNG 어떤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주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어떤 모멘텀이 그대로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KTNG 말이 나와서 얘기하지만은 어떤 행정주의 펀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좀 이 어떤 주주들의 어떤 그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그나마 좀 제기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좀 인적 분할에 대한 분리 상장이나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예상하면서 주가를 판단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 봤을 때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하이브가 지금 1.87%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많이 좋아하시는 BTS가 거의 공백 활동에 대해서 공백 기간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뉴진스, 르세라핌, 세븐틴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공백을 좀 메우면서 하이브에 대한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그나마 좀 키우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팀이 좀 대비하면서 하이브가 좀 가동할 수 있는 IP가 7개까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올해도 3개 IP가 추가되면은 총 10개의 어떤 IP 개수가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BTS 부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IP의 성장으로
좀 메꾼다는 증권사들의 평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을 한번 볼까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0위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하이브 빼고 이제 DB 손해보험이 0.15% 상승,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46% 상승,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0.2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 전체적인 환율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 오늘 참 힘들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위주로 차익 실현 나오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슴이 아픈 낙폭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브가 오늘 시장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상승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살펴봐도 엔터주는 괜찮아 보여요.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빨간불입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지금 SM이 지금 7위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갔고, JYP 엔터도 10위까지 올라온 현재 상황인데요. 엔터주들이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1위,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0.06%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받치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잠깐 2차적 얘기 나왔지만 중국의 CATL이죠.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주에 대한 영향에 대한 시장에서의 좀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죠. 하지만은 거시적인 어떤 거시적인 경제 요인으로 봤을 때 코스피 상단은 좀 제한되고 있지만, 이 전기차 관련 대내외 정책에 대한 향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은 좋은 상태고, 이런 이벤트가 이 정책까지 이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황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의한 2차 전지를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주에 대한 따로 어떤 그 산업 자체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대표주들은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느꼈을 때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CATL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좀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에 대한 좀 얘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만 한정되는 이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7% 하락, LNF가 2% 하락, 에코프로가 2.01% 하락, 그리고 HLB가 1.61% 하락, 그리고 SM이 0.65% 상승, 그리고 JYP 엔터가 2.19%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봤을 때도 메드톡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센,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상승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흐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업종이 단 하나도 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 좋았던 철강, 금속,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자, 더불어서 코스닥은 상승 업종 기타 제조 하나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별 현황도 지금 좀 짚어주시죠. 전 업종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가장 좀 아픈 게 월요일 화요일 좋았던 철강 금속 업종에 차익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대장주가 2.6% 하락세, 그리고 고려아연이 1.8% 하락, 그리고 지금 세아홀딩스 1.48% 하락, DSR-제약은 1.32% 하락세를 보여지면서 차익 실현이 철강 금속 업종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떤 지수 떨어지니까 증권 업종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메리츠 증권이 2.89% 하락, KU증권이 2.64% 하락, 하나투자증권이 2.23%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상승하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 딱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보험업종이 0.17%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이제 보험업종 용적률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보험업종도 현대해상이 0.8% 상승, DB손해보험이 0.15% 상승 외에는 전 보험업종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금리 상승에 대한 효과가 보험업종에 몰린다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려산업이 16.15% 상승, 삼양사가 1.15% 상승, 사조동아원이 1.36%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몇몇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를 제외하면은 지금 다른 음식료 업종도 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사료 업체들이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도 약간의 좀 테마성으로 좀 돌아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봤을 때 코스닥 업종도 상승하는 업종이 없습니다. 뭐 기타 제조 업종이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지만 이 어반 리튬이 4.65% 상승, 그리고 하이크 코리아가 2.01%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담배 업종에서는 역시 뭐 사료주 한일사료가 8.08%, 그리고 대주산업이 5.95%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사료주 외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탁 같은 경우가 5.69%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우선 지금 현재 뭐 사료주 외에는 대부분의 기업들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운송업종도 지금 현재 뭐 성광이 0.34%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뭐 사밀이 0.25% 하락, 유성 TNS 1.01% 하락, SJNG가 1.0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의료 정밀 기기 업종도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13.61%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제 이오플루가 5.83%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사안이다. 오늘도 사거래 만에 좀 반등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약간의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오플루의 어떤 제약 사업에 대한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어떤 협업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좋게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오플로 좀 관심 있게 오늘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PS 같은 경우가 3.43%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어제 뭐 자사주 29만 소각 결정이라는 얘기 나왔죠. 역시 뭐 최근에 시장의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PS텍이 오늘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업종별로 흐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이슈가 붙은 종목들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시켜주셨고, 거기다가 오늘 음식료 그중에서도 사료주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또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FA님 오늘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늘 시장 긍정론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FA님께서 좀 희망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하지만 어제 미증시가 일정 부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부터 우리가 크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최근의 흐름 자체가 결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빅스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자막으로 공포라고 나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베이비 스텝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네. 1월 2월 물가 지표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0.5%포인트 수준의 0.5% 수준의 금리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만약 금리 인상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 인상이 빅스텝으로 정말 없을 거라고 봐요. 차라리 이게 빨리 돼버리면 시장이 오히려 안정을 찾을 것이고요. 0.5% 수준의 금리 인상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이후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저 지금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구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차트 한번 쭉 보세요. 이번 달 들어서 무언가 모르게 변동성이 개인적으로 축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구간이에요.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무역 수지가 그렇게 안 좋답니다. 당연히 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잘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가 자체는 갭 하락이 쭉 나왔지만 지금 이게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빨갛게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이 충격 절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오는 조정 정도가 그 폭이 크더라도 더 갈 수 있다. 네. 전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만회하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앞으로 중국 시장도 나아질 것이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시장이 결국 나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충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아프시겠지만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시장 안 보고 자기가 할 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한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업종이 다 하락입니다. 보험이 0.13% 오르고 있는데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이 많이 빠지는 역시 증권 쪽 그리고 철강금속 쪽이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정도 하락이 조정이라고 전혀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기전자 쪽이 얼마나 움직이느냐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아쉬운 것은 최근에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반등만 나오면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역시 다 안 좋습니다. 네. 음식료, 담배라고 하는 부분과 기타 제조 비중이 얼마 안 돼요. 다 하락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어제 테슬라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상위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이나 LNF 에코프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테슬라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친구도 요새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약간 하락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2차 전지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여기에서 수익 자체가 크게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상당 부분 기간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급적이면 매수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조심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가장 눈에 좋은 건 역시 JYP입니다. JYP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올해 가장 좋은 종목 중 하나로 이 JYP를 꼭 꼽고 싶습니다. 엔터주 중에서 탑인가요? 아니면? 저는 탑입니다. SM이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탑이에요. 그렇군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엔터가 다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중에 매니지먼트가 됩니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이나 하이브나 JYP, YG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매출 구조가 국외와 국내 골고루 이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JYP는 굳이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도 해외, 국내 비중이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음반과 음원 그리고 콘서트도 이제 다시 한번 많이 열리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실적 계산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큰 폭의 조정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2월 10일에 기록한 75,600원 이건 돌파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종가는 그래도 오늘 시가보다 나아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긴 호흡으로 계속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물론 좀 가슴이 아픈 흐름으로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 이청원 FA님께서 한 번 더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전 방송에서도 짚어봤는데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었거든요. 자, 오늘도 역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안착을 했어요. 자,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우리 조금 더 본다면 뜯어본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자세히 뜯어볼 필요도 이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전기차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 곳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소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야지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도 또 관련된 기업의 입장에서도 실적 개선이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휴맥스 홀딩스와 휴맥스가 오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 대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대략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따른 수혜는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앞으로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소폭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는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쭉 가지고 가보세요. 우리가 에코프로나 그렇고 뭐 LNF도 그렇고 네. 쭉 가지고 갔을 때 수익률이 뭐 10배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주들도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뭐 어제 사신 분이 있다면 까짓거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한번 쭉 가지고 가보세요. 생각보다 좋은 결과는 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체크하자면 전기차 충전소가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면 사실상 수소차에 대한 부분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 서로 함께 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지금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물론 최근 들어서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종목들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상한가 굳혀가고 있고요. 휴맥스도 현재 20%가량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청원 FA님께서 오늘 코스닥에서 특히 엔터주 중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이청원 FA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완전 생뚱맞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요. 저출산 관련주잖아요. 출산 관련주인데 지금 중국 양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수혜가 조금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도 지금 저출산이 심합니다. 양회에서 단순하게 정부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겠지만 지금 보이는 저출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이 너무너무 심해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아용품 관련된 기업의 주가 흐름이 그리 좋진 않았는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 지난해 회계 자료에서 조금은 특별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매출액이 고작 지난해 1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146%나 늘어나요. 이게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나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 측면에서의 부분은 크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은 급증하는 기업이에요. 매출액이 조금씩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동일한 재화라 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지금 아가방 컴퍼니가 조금씩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양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판매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고 그게 영업이익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아가방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2월까지 주가 자체는 아주 미미하지만 우상향하는 흐름이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중 변동성이 크지도 않은 기업이 어제 처음으로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역시나 양봉을 나타내면서 잘 지켜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나 중요한 이슈가 나와서 한 번 정도 장대 양봉이 크게 나오면 저는 그때는 9월 27일에 기록한 4,790원 여기까지도 분명히 열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관련된 기업이 통상적으로 초점이나 많은 부분 수혜를 받는 시점은 정부가 바뀌거나 연말 혹은 연초 무언가 모르게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안이 어떻게 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또 양회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아가방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 한번 5,000원 정도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도 역시 중국 양회 관련한 종목들, 업종들이 좀 상승 탄력을 받아줬던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이청원 FA님께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으로서 또 환기를 시켜주신 것 같네요. FA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급 상황과 함께 자세한 이슈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KB증권의 유영화 과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흐름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이 그나마 낙폭을 좀 줄여 나가고는 있는 모습인데 지금 미국발 충격이 고스란히 좀 전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제조업과 서비스의 PMI 호조로 인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좀 대두되면서 채권금리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월마트나 홈디포 주요 기업들의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도 또 충격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미국 시장의 그 장중 흐름은 굉장히 간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월 증시 랠리의 원인이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연내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축소되는 부분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에 따라 주식시장이 좀 반대의 현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종금리 레벨과 무관하게 연내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좀 실어줬던 시장 참여자들이 하나 둘씩 이제 좀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 조정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내일 공개 예정인 FOMC 의사록과 금요일에 발표 예정인 PCE 물가 같은 것들, 연준 관련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좀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월 이후 국내 증시 월간 내내 박스권 흐름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사실 업종과 테마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강세를 보였던 시크릿한 업종들 쪽에서 일단 탈실현 물량 출회될 가능성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나 전기 방어주 쪽으로 매수세가 또 유입될 부분들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강했던 2차 전지주의 경우에는 사실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2차 전지 수익률이 한국이 52% 정도예요. 중국은 4.7%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이상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시장에 굉장히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반면에 업황과 관련된 신호, 예를 들어 배터리 가격 하락이라든지 리튬 가격 하락 같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 주체의 변화가 또 생길 거고 있다는 점이 저는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을 한 만큼 리스크 관리를 지금 염두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도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야 새로울 게 없는데 다시금 금리 인상이 시장의 화두가 되고 또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좀 철저하게 다시금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과장님께서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특징 보이는 종목들은 챙겨가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효성화학이 지금 바닥에서 며칠 동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하게 시장의 지금 흐름 중에서 파악하고 가셔야 될 부분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요 수급 세력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세부 기관은 기타 법인이에요. AI 대장주인 코난 테크놀로지의 강한 시세를 만든 것이 바로 이 기타 법인의 수급인데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이번 4분기 실적도 컨센을 하회한 상황에서 이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호난테크놀로지와 같이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종목이 바로 소성화학입니다. 아마도 중국 쪽의 봉쇄 해제로 인한 업황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현재 PP와 DH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저점으로 해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베트남 설비의 가동률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9월 보수 이후에 4분기 70% 수준 가동률에서 올해 1월 말까지 90%까지 상승한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동절기 이후에 프로판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금 상승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중국의 리오프닝과 3월 양회전으로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PP 수요 개선세도 함께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스프레드와 수익성 지속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에 준공된 NF3 2,000톤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3분기 내에 본격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실적으로 이 기여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시칼리컬 쪽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소성화학이 바닥에서 살아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는 좀 올라왔다가 숨고르기 하고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 대한유화인데요. 3월 4일 중국 양회 앞두고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클리컬을 트레이딩하는 그 방법은 결국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한다라는 논리가 여전히 여의도에서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매수하고 있는 기관들은 고퍼에 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분기에 대한유화 적자가 600억이에요. 그런데 적자 폭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효성 TNC를 밀어보아서 동일한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황 정상화가 된다면 실적이 회복되고 저퍼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차익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클리컬 종목들은 지금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기관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이 굉장히 대량 자금으로 매수를 할 때 한 번에 매수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분할해서 매일매일 매수를 하는데 지금 연기금이 시클리컬 종목들을 담고 있거든요. 시클리컬 어떤 종목들 담고 있는지 잘 확인을 하실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문 열리면 사는 종목 이녹 첨단 소재죠. 예, 이 회사는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 봉지 필름 하는 회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OLED 필수 소재인 백플레이트 필름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황은 좋지 않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투자도 딜레이가 되는 흐름인데 최근에 호재가 있습니다. 내년 애플의 OLED 아이패드 출시가 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8.7세대 OLED 투자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OLED 쪽에서는 기존 스마트폰 쪽에서만 사용되었던 이 패널이 향후 태블릿, 노트북, 게이밍 모니터, 자동차, XR까지 다양한 세트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OLED 소재나 부품 쪽으로 중장기 수혜가 기대되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LED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빠른 주사율, 자연색에 가까운 색감, 그리고 저전력이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최근까지는 스마트폰에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다양한 IT 기기 세트 쪽으로 확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년에 아이패드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아마 나눠서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량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의 경우에 이 물량은 아이폰에 대비해서 Q는 적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넓죠. 그 다음에 부품의 스펙이 높기 때문에 ASP가 높아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소재 업체들, 부품 업체들에게는 실적 상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은 XR인데요. XR에 사용될 올레도트 라인도 올해 상반기 파일럿 라인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양산 라인 셋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 되는 OLED 소재주, 이녹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TNH 체크까지 세 종목은 계속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휴대폰 부품 회사죠. BH인데요. 역시 고객사의 폼팩터 전환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상반기 실적은 안 좋죠.
하지만 실적은 밸류에이션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주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 요인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악재가 프라이싱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악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기관이 최근에 안 사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다시 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는 가격으로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것을 대변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역시 이제 투자 포인트는 북미 고객사의 태블릿 OLED 전환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에 긍정적인 반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효성화학도 그렇고 대한유화도 그렇고 확실히 중국 양회는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시장이 이렇게 하락 흐름을 보일 때 이슈가 붙어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슈 챙기면서 모멘텀까지 살펴볼 만한 종목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수급 들어올 때부터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진 OSP입니다. 반려동물 사료업체인데요. 사실은 이제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퓨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OSP가 신규 상장하면서 이러한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는 선진국 수준인 30에서 70% 대비 낮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진국까지 간다면 앞으로도 이 산업의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것도 음식료업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료 가격, 판가가 상승을 했고요. 곡물 가격은 YOY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700억, 800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총 1000억 원대까지는 좀 중장기적 성장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일단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곡물 가격은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YOY로 대부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곡물 가격 피크는 이미 작년 4월, 6월에 피크를 찍었고요. 앞으로 이렇기 때문에 기저효과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료처럼 반려동물의 사료값도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죠. 국내 1위의 펫푸드 ODM 기업인 OSP가 올해 1월부터 사료값을 평균 10에서 15% 인상했습니다. 사료값의 판가는 오르고 곡물 가격 비용은 내려가기 때문에 음식료의 스프레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즈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인데요. 3월 말 슈팅게임인 베일드 엑스퍼드 클로즈 베타 서비스 테스트가 모멘텀인데요. 이틀 연속 기간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3월 말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올해 인력 중원으로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이 베타 테스트만으로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기관들이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수급을 유입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BS가 최근에 이제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사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VIP 쪽과 온라인 쪽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디즈니양 공급 계약으로 올해부터 공급이 시작되는 점이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마 제작자 중에 멀티플이 가장 낮죠. 그런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방 경제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외국인의 국내 방송사 소유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지분율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데 이사회 전후로 어떤 레벨업이 될 수 있는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연간 2천억 이제 벌 수 있는 이익 체력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총 8천억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주항공입니다. 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AP성 급등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우주항공청 설립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슈팅을 했는데 하반기 중에는 역시나 계속해서 스타링크 국내 진출과 누리호 발사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웹과 하나시스템의 또 저궤도 위성 진출도 역시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보셔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우주 테마에서는 이제 AP성이 아무래도 대상주라고 보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세트레가이, 제노코, 인텔리안테크, 하나시스템 정도가 돌아가면서 수급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대장은 AP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이제 그 서브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종목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흐름 지지부진하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영화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켜볼 만한 좋은 종목들도 함께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파란불 켜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1.23%, 코스닥은 0.98%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 1,304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